인문예술 07번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서양과학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조선사회에 있던 주자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사유,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인문예술 07번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적어놨으니 같이 보면서 정리할게요.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네모 쳐볼까요? 주자학의 원리.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다. 근데 언제였냐면 의미줄 16세기 무렵부터 16세기 무렵부터 사회 전반을 지배했답니다. 주자학에서는 인이애지라는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는데, 인이애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덕적 원리랍니다. 얘는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소재다라고 해서 특이사항 없고요. 유교에서 주장하던 게 인이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이애지라는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는데,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실천 규범, 즉 행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원리처럼 작용했던 게 인이애지였답니다. 주자학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도덕적 질서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질서가 부여하는 일정한 위치를 갖고 있답니다. 이를 통해 조선의 융합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 질서 속에서 각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뒤에 나오죠,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꿈꾸는 삶의 모습이 될 거고, 그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따라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도덕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자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원리인 인이애지를 주장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서구 지식의 유입이 나오는데요. 몇 세기부터냐면 17세기 초라고 나오죠. 17세기 초부터 조선사회에 유입된 서구의 지식들을, 서구의 지식 네모 쳐보시면 파란 색깔 나와 있는 건 뒤에 나오는 거 정리한 거니까 눈으로 볼게요. 1번. 일단 눈으로 보자. 서구의 지식들은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의 의식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지식인이라고 하는 건 실학적 학문관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 일부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학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 일부 지식인에게 영향을 주었다. 1번. 사물에 대한 객관적 탐구에 집중하는 과학적 지식. 얘가 서구 지식이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과학적 지식이 서구 지식이다. 서구 지식은 마음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관념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주자학의 학문 방식과 달랐고, 그래서 앞에 주자학 옆에다가 제가 관념적이라고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주자학은 관념적이다, 같은 말 추상적이다. 반면에 서구 지식은 객관적이다. 차이점.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화주의적 세계관과 상충했다. 즉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게 서구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중화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주자학에서 주장하는 게 될 거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서구 지식이 되겠죠. 그럼 주자학이라고 하는 건 따로 빼서 정리해드리면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 존중해줬고, 서구 지식은 이러한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 비판했다. 특히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 이거는 우리 사회 시간에 한 번쯤 봤을 텐데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나라 문화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죠. 더해지면서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영향력이 약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즉 중화주의적 세계관이 약화되니까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실학적 학문관이 대두되었다. 당연한 거죠. 실학적 학문관을 지니게 된 일부 지식인들은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밑줄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는데 1번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영역을 분리하려고 했답니다. 분리. 이러한 경향은 자연의 이변, 즉 예상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천재지위, 즉 제2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제2현상을 바탕으로 일부 지식인 같은 말 실학적 학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올 겁니다. 이어서 갈게요. 주자학에서는 주자학과 네모 쳐볼까요? 또 대조해야죠. 주자학과 실학은 다른 학문이니까. 주자학에서는 군주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2현상이 일어나면 군주의 임무 수행 여부에 대한 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군주에게 물을 수 있었다. 즉 밑줄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통일적으로 파. 주자학은 자연과 인간의 영역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려고 했었답니다. 주자학은 자연과 인간의 영역을 통일해서 파악하려고 했다. 을 바탕으로 제2현상을 인간의 도덕적 실천 영역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이익은 이익 동그라미 얘는 실학자예요. 이익은 실학자입니다. 실학자인 이익은 제2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영역인 제2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나오죠? 인간의 영역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주자학과는 다른 내용이니까 이익이 실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장하면서 주자학적 인간관이 제2현상을 통해 인간사회를 해석하려는 것 자체를 비판하였답니다. 예를 들어 정치가 잘못되더라도 제2현상이 없거나 평화로운 사회에서도 제2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자연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는 예시가 되겠죠. 이익의 주장은 밑줄 자연이 인간과는 관계없이 자연만의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임으로 밑줄 같은 말 이거죠.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분리되어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 자연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고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연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연과 인간이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는 주자학적 관점이 약화되는 것은 또한 동그라미 최한기 실학자입니다. 최한기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밑줄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객관적인 존재. 그러면 최한기라는 실학자도 자연을 객관적이라고 봤으니까 자연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는 새로운 자연관 바로 쳐보시면 거기서 말하는 새로운 자연관이라고 하는 건 또 이거야. 인간과 자연에 분리되어 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자연관이 되겠죠. 새로운 자연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실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될 거고, 실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각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서구 지식의 유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가 하늘과 땅에 만물을 낳거나 기르는 데 뜻을 두지 않고 만물 스스로가 하늘의 힘을 빌려 생겨나고 땅의 힘을 빌려 자라날 뿐이라고 말한 것도 알 수 있다. 조선의 실학자들은 서양의 학문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밑줄 인간관과 자연관의 변화, 인간관과 자연관의 변화가 발생했대요. 그럼 얘는 당연히 주자학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비교하셔야죠. 주자학과 실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 주자학과 실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관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실학적 학문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이는 밑줄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되었음 밑줄 쳐보시면, 즉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적 지식이 중요해졌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서구 지식의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서구 지식의 유입으로 인해서 조선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낯설진 않아가지고 그걸 의미하는데, 마음의 공부인 심학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던 주자학적 사유의 틀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여기 가운데 적을게요. 심학을 통해서 자연을 연구하는 것도 주자학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비교하셔야 되니까. 심학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던 주자학적 사유의 틀이 밑줄 실학자들 중심으로 변화. 그럼 실학자들 중심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건 또 같은 말로 이거죠. 과학적 지식이 중요하게 되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게.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과학적 지식과 기존의 주자학적 원리 사이에 괴리, 차이가 발생하면서 밑줄 그 간극을 줄이려고 하는 실학자들의 노력 밑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간극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될 거고 그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실학자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학의 원리보다 실학적 학문관을 수용하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일단 볼게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이 갖는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주자학적 사유의 변화하게 되었다. 이들은 서구에서 유입된 새로운 학문이 인간과 자연관에 미치는 밑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그 이유는 주자학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실정에 맞게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기존의 주자학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너무 급진적인 사유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주자학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고요. 그 근거가 뒤에 나오죠.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려고 했다. 즉 주자학을 배척한 것은 아니다. 주자학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실학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밑줄 서구의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계. 주자학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주자학을 토대로 놨으니까 완벽하게 서구의 지식을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밑줄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점 밑줄 쳐보시면 의가 되겠죠. 한계점도 있지만 서구에서 주로 온 학문 자체에 대해 조금 심도 깊게 연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았던 글이어서 짧게 끝냈습니다.